자, 독서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것은 오랜만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삼투압 조절과 항상성 조절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주길 바라요. 자, 첫 번째 볼 것은 삼투압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삼투압 하면은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도대체 삼투압이 뭐 여러 번 듣긴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무슨 개념이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삼투압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은 삼투압은 우리 몸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농도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삼투압이 높다라는 말은 체액의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에요. 삼투압이 낮다라는 말은 체액의 농도가 조금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삼투압은 그냥 체액의 농도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삼투압은 언제 증가할까요? 내 몸의 농도는 대체 언제 증가할까요? 보통 언제 증가하냐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대놓고 짠 음식을 먹었을 때예요. 내가 소금을 막 먹거나 그러지 않지만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두 번째는 언제냐면요, 몸의 수분 손실이 좀 많았을 때. 몸의 수분 손실이 많았을 때. 이럴 때 몸의 체온이란다. 체액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체액의 농도랑 비례하는 삼투압도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낮추면 되죠, 뭐. 그쵸? 자, 그럼 이거는 호르몬을 제공하는데 삼투압을 낮추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어디서 만드냐면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만들어요. 외우기가 쉽죠? 히읗히읗이니까 히히 개요분 히히 후엽에서 항이뇨로 만듭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이름에 나와 있어요. 항이라는 건 항암제, 암을 없애는 거죠. 항은 좀 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뇨는 뭘까요? 이뇨는 쉽게 말하면 오줌 싼다는 의미예요. 그럼 항이뇨는 뭐죠? 오줌 싸는 걸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이상한 호르몬이죠? 왜 오줌 싸는 거 억제하죠? 네.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이뇨 호르몬의 표적 기관은 콩팥입니다. 콩팥에 가서, 몸에 가서, 콩팥에 가서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콩팥은 오줌 만드는 곳이었죠. 여기서 오줌 만드는 재료 중 하나가 물이었는데 오줌으로 버릴 물조차도 다시 흡수하는 거를 촉진, 많이 뺏어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오줌으로 버릴 물을 오줌을 버리지 않고 피 속으로 다시 많이 끌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이 작용 때문에 체액, 즉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혈액량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소금물이 있는데 물만 넣은 거예요. 그럼 농도가 어떻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체액의 농도가 감소하게 되니까 이 농도에 비례하는 모두 감소한다. 삼투압도 감소하게 됩니다. 못 봤으니까 내가 끝 하면 됐네요. 근데 부수적인 효과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혈액량이 증가한다는 게 혈관이 가만히 있는데 안에 피의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이 혈관이 받는 압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안에 혈액량이 증가하니까. 그래서 부수적인 효과로 몸에 혈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고혈압인 사람은 짠 음식을 피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고혈압인 사람이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몸의 삼투압이 증가하니까 얘를 낮추기 위해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얘가 단순히 삼투압만 낮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증가시켜요? 혈압을 증가시켜야 돼요. 그런데 가뜩이나 혈압이 높은데 더 높아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인 사람은 짠 음식을 좀 멀리하라는 말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멀쩡히 있던 우리 오줌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혈액은 물을 뺏어왔으니까 양이 증가했지만 가만히 있던 오줌은 어떻게 된 거죠? 오줌 양은 당연히 감소하게 되죠. 오줌에 물을 뺏겼으니까. 그러니까 항이뇨, 오줌 싸는 게 좀 억제가 되는 거예요. 오줌 양이 줄어드니까 좀 덜 싸게 되는 거죠. 오줌 양은 줄어들게 되고요. 오줌 양이 줄어들었단 말은 오줌의 뭐는? 농도는 증가하게 된 거죠. 물을 뺏겼으니 얘는 오히려 농도가 증가합니다. 대신에 나의 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삼투압 증가되면.
요게 끝이니까 간단하죠?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반대로 삼투압이 감소하는 건 언제 감소할까요? 삼투압이 감소하는 건 언제냐면요, 반대입니다. 짠 음식이니까 그럼 싱거운 거 먹으면은 삼투압 감소하나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런 건 잘 나오지 않고 이 수분 손실의 반대로 많이 표현됩니다. 수분 손실의 반대니까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된 거죠. 수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얘와 반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에 삼투압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서 다시 삼투압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줄까요? 그건 아닙니다. 삼투압을 감소하게 되면은 오로지 이 항이뇨 호르몬 하나만 작용해요. 삼투압이 감소하면 이 항이뇨 호르몬만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은 항이뇨 호르몬 하나만 아시면 돼요. 항이뇨 호르몬은 삼투압을 뭐하는 녀석이죠? 감소한 녀석이니까 삼투압이 높을 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삼투압을 떨어뜨리고 삼투압이 낮을 때는 이 항이뇨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게 해서 다시 높여주게 되는 겁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그렇게 하는 거지 삼투압 높여주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들어서 하는 작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저 하나만 공부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삼투압 조절은 마치게 되고요. 마지막 조절 원리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항상성, 하나의 항상성이죠?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니까 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성 피드백, 두 번째는 기량작용이에요. 음성 피드백은 뭐냐면요, 어떠한 원인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생겼다 봅시다. 그런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일어나는 피드백을 음성 피드백이라 불러요. 만약에 결과가 원인을 촉진하면은 양성 피드백이라 부르는데 우리가 배우는 항상성에서는 양성 피드백은 없으니까 음성 피드백 위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해가지고 실내 온도가 내려갔다 칩시다. 그럼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내 온도 떨어진 게 이 원인에 의한 결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내 온도가 이 에어컨이 설정한 그 적정 온도까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에어컨은 꺼지게 만들죠? 에어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실내 온도 결과값이 다시 에어컨을 억제, 빵빵하게 틀어주나요? 에어컨을 꺼지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렇듯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겼는데 이 결과가 다시 원인을 억제하는 작용, 뭐라고 그런다고요? 음성 피드백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이 삼투압 조절에서 삼투압도 높아, 짜게 먹었나봐. 어떻게 한다고요? 항이뇨 호르몬 분비해서 삼투압을 다시 낮춰주게 되죠? 얘가 영원히 삼투압을 낮추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 정상까지만 낮추고 그만 일을 해야죠. 더 낮아져도 문제니까. 그래서 삼투압이 높아서 항이뇨 호르몬이 나와서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이 감소한 삼투압이 다시 누구를? 이 만들어진 이 호르몬을 뭐하는 방향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낮아진 삼투압이 야, 이 정상이야. 그만 좀 만들어. 라는 의미로 항이뇨 호르몬의 생성량을 억제시켜주게 돼요. 아시겠죠?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기량작용은 배웠던 겁니다. 언제 배웠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반대작용 때 배웠죠? 그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기량작용이라 불러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호르몬, 신경에서는 교감과 부교감, 호르몬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은 우리 몸의 혈당량을 감소시켜주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은 우리 몸의 혈당량을 증가시켜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럼 두 호르몬의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반대죠?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면서 내 몸에 조절하는 작용, 그 작용을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음성 피드백과 기량 적용으로 내 몸의 항상성, 항상 일정하게 맞춰주게 되는데요. 요거까지 한번 친구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삼투압 조절과 항상성 조절 원리 두 가지니까요. 잘 설명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